9주차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였던 31번 연번의 매화, 원보의 매화시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있네요. 그 진나라 대부의 묘지가 구원에 있다라는 게 얘기 당궁에 나오는 주석이었군요. 그러니까 얘기에 나오는 주석에 의하면 어쨌든 진나라 경대부의 묘지가 구원에 있다 했으니 이게 조금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원규기 고인난이라고 하는 구절, 구천에 불러봐도 옛사람도 어려워했지라고 하는 구절이 좀 의미 있고 많이 쓰이는 것 같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송나라의 대복고라는 사람의 시에도 같은 구절이 있네요. 그래서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참조 삼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면 대복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복고의 도중회 주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도성 안에서 이런 얘기죠. 회는 품을 회자고요. 주군. 도중에서 주군, 이거 호겠죠. 서연자 직원, 벼슬 이름인 것 같아요. 서연자를 생각하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에 그 구원규기 고인난이 율시 가운데 이제 제 4구로 나오는데요. 3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만사 간 종 금일별입니다. 만사를 보기를 오늘 이후로 헤어지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만사에 대해서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이렇게 헤어진 연인처럼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지낼 거리를 두겠다 이런 거죠. 만사를 보되 오늘 이후 작별하리니 구원에 불러봐도 옛사람도 어려워했지. 즉 옛사람들 가운데에도 즉 저승에 가서 오래된 옛사람들을 찾아봐라. 그들도 만사를 보는 것을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헤어진다고 한 그런 어떤 이렇게 처신해서 살았던 분들은 대단히 드물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지금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옛날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에도 괜찮은 분들 가운데 찾아봐도 없더라. 그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에서 요 구원교기 고인나는 우리가 출구, 대구, 우리 연이라고 하면은 일구, 이구를 연구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걸 출구, 구를 내다, 대구는 구에 대해 짝을 맞추다 이러잖아요. 잘 안 되시면 일구, 이구라고 합시다. 항상 이 구원규기 고인나는 이구에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일구에는 뭐가 등장해요? 고인도 어려워했던 어떠한 이 행위죠. 처신이든지 어떤 품격이든지 이런 겁니다. 앞서는 우리가 이 동시 매화 청고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만사 간종 금일별 해가지고 만사를 그냥 오늘 이후로 이제 헤어지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옛사람도 저 구천에 있는 구원 사람을 불러봐도 옛사람도 어려워했던 일이다 이러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 32번째 연번으로 우리 교재로는 28면에 나옵니다. 28면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류 종급 경상 천진감사라는 작품인데요. 천진에서 일에 느끼다라는 작품입니다. 천진은 낙양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금의 그 텐진이 아니에요. 북경 근처, 베이징 근처에 있는 그 곳이 아니고요. 낙양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감사. 감사라는 말은 일에 느끼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들, 자기에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얘기죠. 감사. 사실은 천진하고는 뭐 특별히 무관하게 그냥 감사만으로도 이 뜻의 의미는 성립이 됩니다. 특별히 주석이 붙어 있지 않고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천진이라는 말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굳이 본다면 시의 내용과 나중에 연동을 해서 보면은 사람이 많은 번다한 곳, 어떤 그곳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볼게요. 수류 종급 경상정, 수류 종급 경상정, 화락수빈 의자한, 화락수빈 의자한, 불사세인 망리로, 불사세인 망리로, 생평미시 득계한, 생평미시 득계한. 소홍의 시입니다. 북송 유학자의 시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감각적으로 시를 쓰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삶의 처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시는 대단히 저 읽고 나서 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이해를 하고 나서는 너무도 마음이 편해지는 시였습니다. 아마 이 천진감사라는 시를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 시의 1, 2구 같은 경우는 외워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와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류 종급 경상정. 수류, 강물이 흐르는 거죠. 또는 물이 흐른다 다 됩니다. 물이 흘러서 직역해 볼게요. 물이 흐르는데 종급, 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종자입니다. 뒤에 나오는 비록 숫자와 짝을 이룹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설령이라고 번역하고 뒤에서는 비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급이라고 하는 건 다급한 거죠. 급하게 흘러갑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주 다급합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거죠. 이건 다급해도 세차도 다 됩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전체적인 경지를 가리킵니다. 경계, 경지죠. 흑토가 있잖아요. 흑토가 있으니까 이 지역 전체 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물이 흘러가는 곳 전체적인 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요하더라. 상적 그랬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그 글귀가 노자 제1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떤 이 글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죠?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이 노자 도덕경을 배웠는데요. 가르쳤던 선생님이 한 학기 내내 도가도 비상도 명가만 비상명을 가르쳐줬습니다. 사실은 이 대학교 1학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도라는 말도 어렵고 상도라는 말도 어렵고 명이라는 말도 어렵고 상명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낸 건데요. 세월이 흘러 요즘 들어서 보면은 상명이라는 게 상자 이 의미가 좀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그 옛 할아버지들은 이걸 번역하실 때 항상대답 안 하고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떳떳하다. 떳떳하다. 떳떳할 상자인데요. 당당하다. 그리고 어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굴하지 않고 그냥 본래 그대로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때 떳떳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떳떳한 것은 보면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당한 거죠. 뻔뻔한 거하고 달라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도를 갖다가 구현하기 때문에 남들은 뭐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난 떳떳한 거죠. 당당하다, 떳떳하다, 항상.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항상될 상자, 요거 같이 써가지고 항상 해가지고 늘상 영어로 하면 always 정도의 의미로 많이 이렇게 삭감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죠.
의미의 삭감, 의미의 제한을 둬서 이것이 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always라는 개념도 way잖아요. way가 all이잖아요. 모든 길이에요. 모든 길의 길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 통용되는 게 바로 시간적으로 항상이라고 늘 보통 이렇게 하지만은 way가 all이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길들이에요. 자,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상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상명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내가 도를 이건 도다라고 부르는 순간에 본래의 도의 모습은 아니고 내 이름으로 호명된 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꽃을 내가 이것을 할미꽃 혹은 뭐 개나리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 꽃은 본래 꽃의 그 본래의 어떤 그 꽃이 아니라 내가 호명했던 개나리든지 할미든지 이런 꽃 이름으로만 불려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본래 내가 갖고 있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에서 호명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지칭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거라는 거죠. 제한되지 않은 어딘가도 모두 통하는 것. 그게 바로 상자의 의미인 거죠. 경상정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늘 고유해요. 지경은 고유한데 늘 고유한 거죠. 본래 그러했던 것처럼 고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번역은 어쩔 수 없이 늘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지경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이 골짜기의 물이든지 강물이든지 이 흘러가는 요것은 예전에도 고유했고 지금도 고유해요. 조용하죠. 어떤 잡된 것이 없이 그냥 조용하고 한가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상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물이 급하게 흐르든 혹은 천천히 흘러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천천히 흐를 수도 있고 세차게 흐를 수도 있고 띄엄띄엄 흐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르게 흐든 그중에 가장 극단적인 상황, 세차다, 급하게 흐르다 하더라도 여기는 본래 조용했던 것처럼 그대로 조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느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뒤에는 본래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락수빈, 꽃이 떨어져요. 꽃이 집니다. 시간이 되면 꽃이 피었다가 집니다. 수빈, 빈번합니다. 꽃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하죠.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꽃이 피어나고 꽃이 졌다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마음의 상황은 본래 한가롭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경이나 의는 나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꽃은 피면은 당연히 지는 것이고요. 사람은 만나면 당연히 헤어지는 것이죠. 연이 닿으면 만나는 것이고 연이 끊어지면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다가오거나 떠나가거나 그거 그대로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한가로운 것. 그게 바로 자한입니다. 자자를 그래서 스스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본래, 그대로란 뜻도 좋습니다. 그대로. 원래 있었던 그대로란 뜻입니다. 뜻은 스스로 한가하지? 아니에요. 스스로라고 하면 나 혼자서, 당연히 스스로죠. 나 혼자죠. 스스로라고 하면은 그건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상대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한다. 남이 시켜서 한다 되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본래라는 뜻을 갖습니다. 본래,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물은 흘러 비록 다급해도 물은 흘러 비록 다급히 세차도 그 경계는 늘 고요하고 꽃은 져도 꽃이 지며 비록 빈번해도 내 마음은 본래 그랬던 것처럼 한가롭다네. 자, 여기도 정과 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과 한입니다. 조금 더 하면 경상정, 의, 자한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자극들이죠. 외부의 자극들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늘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늘 고유했던 것처럼 고유한 것이고 내 마음은 본래 그러했던 것처럼 한가로운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3, 4구는 이해가 쉽습니다. 불사세인망리로 생평미시 득계한
대단히 의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 2구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 강력한 어떤 이 에너지에 비해서 이 3, 4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좀 풀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북송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시적인 한계라고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의 이법이나 삶의 태도를 갖다 읽어내는 것은 대단히 능한데 이걸 누군가에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하는데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도 직설적이에요. 앞서 우리 뭐라 했어요? 구천에서 불러봐도 고인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구원규기, 고인낭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내놓고 얘기하세요. 불사, 뭐뭐만 같지 않네, 뭐뭐와는 다르네. A 불사 비하면은 A는 B와 다르다 이런 정도예요. 다르다. A가 이런 것과는 다르구나 이런 뜻이에요. A 분렵이 비교격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격 있잖아요. A 분렵이 A는 B만 못하다 하면 B가 더 훌륭한 거잖아요. 낫거나 더 우월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임망이로 세상 사람들은 바쁜 가운데 속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쁜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쁜 가운데 늙어가면서 망리로라 생평미시 득해 아니라 생평 살아가는 동안에 미 아직은 이제껏 시 예시당초 처음부터 득 얻지 못했네. 개안 낯을 여는 거죠. 무표정은 닫아 있는 거죠. 씨 웃는 거죠. 개안이죠. 그러니까 웃어 낯을 편다는 것은 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아직 이제껏 처음부터 낯을 편 것을 얻은 적이 없다오. 그러니까 낯을 펴지도 못하는구나. 망리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시죠? 혹시 호 가운데서 약간 본인을 조금 이렇게 겸양해서 하신다면 망노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망노.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그죠? 바쁜 노인네. 그렇죠? 그게 아니죠. 또 뭐예요? 이 망자니까 늙느라고 바쁘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속리자를 감춰놨잖아요. 그럼 바쁜 가운데 늙어가는 하잘것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호라든가 또는 다른 뭐 부른 이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게 어디서 나와? 그러면 소홍의 천진감사에 나오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은 한두 마디 조금 더 남들에게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로 좋은 것 같아요. 바쁜 가운데 늙어간다. 이것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자각한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사물을 가지고 사람을 여기서는 이 사물을 가지고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앞서는 사람을 가지고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사물을 가지고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앞에는 물이었죠. 그 다음에 꽃이었죠. 그죠? 이 시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은 어지럽게 흔들리는데 저 강물이 고요하고 꽃은 한가로운 것만 못하구나 이런 얘기죠. 물은 세차게 흘러도 물이 흘러가는 그 지경은 사실은 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꽃이 지지만은 꽃이 또 그 꽃이 갖고 있는 마음은 한가롭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경과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수경이고 화이예요. 꽃이 저렇게 막 빈방에 팔아 떨어지만 꽃의 마음은 본래 속성이 그러했던 것이라서 한가로울 뿐이고 물이 세차게 흘러가지만 물이 만들어내는 이 경계는 본래 그러했던 것처럼 고유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물만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내가 지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은 세차게 흐른다 하더라도 그 물이 갖고 있는 경계는 본래 고유한 것이고 꽃은 떨어지는 게 팔아 떨어지며 빈번하더라도 꽃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한가롭지. 떨어지는 꽃잎이 나 힘들어 조급해 이렇게 마음 먹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차게 흘러가는 물이 나 급해 이런 것은 아니고 물이 만들어내고 물이 자아내고 물이 지나가는 경계는 오히려 그냥 본래 그러했던 것처럼 조용하다는 거죠. 세차게 흐르든
즉 내 마음의 고요, 내 마음의 상태들이 있잖아요. 막 피었다 졌다 하면서 뭔가 울컥울컥 한다든가 아니면 이 우울하게 떨어진다든가 혹은 이제 물이 세차게 흘러가든가 조용히 흘러가든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본래 고요하고 나는 본래 한가로워야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분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중유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움직임 가운데 유정이라. 움직임 속에 고요함을 지니고 있더라 하는 거죠. 소강절다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원래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하기 전에 천진의 다리 위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듣고 천하가 분주할 것임을 예견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천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천진 다리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듣고서 천하가 분주할 것임을 왕안석이 이 소강절이 예견한 거죠.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하면 아주 이렇게 막 새로운 법이 실시되면서 세상이 들끓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는 이 천진의 다리 위에서 이제 이것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천진에서 어떤 일을 보고 느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 늙어가면서 제대로 낯빛 하나 펴지 못한 채 고요함과 한가로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비판까지는 아니고요. 경종을 울리는 혹은 자기 자신을 다지는 그런 시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고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 외우고 싶지 않으세요? 수료종급 경상정. 흐르는 물은 비록 다급해도 경계는 늘 고요하고 화락수빈 의자한 꽃이 떨어져도 또 지는 꽃잎은 비록 빈번해도 마음은 본래 한가롭지. 불사세인 망리로 갖지 않아라. 세상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 늙어가면서 생평미시 듣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처음부터 낯을 펴지도 못했다오. 미라는 것은 과거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현재까지의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사람들이 낯을 펴지도 못했다. 이 개안이라고 하는 것하고 정한이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고요하고 한가로운 곳 거기에서 낯빛을 펴는 거죠. 늙으면 바쁜 가운데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얼굴이 더 굳어지는 거죠. 살면서 더 많이 마음 편하거나 낯빛을 펴기보다는 더욱더 엄숙해지고 너무도 무거워지고 또 들쭉날쭉하고 가볍고 시끄러워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